만약에 진짜 사이버 레카 또는 뭐 사회 비판을 하려면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사실을 하는 게 맞죠. 남을 비판하지만 나는 비판하지 마. 이제는 그런 거지 같은 새끼들은 민사 형사 다 들어갈 거고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이제는 정보를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돼서 이 X를 족칠 수가 있게 됐죠. 안녕하세요. 영사. 오늘 왜 박 변호사님은 안 하시나요? 뒤에 하려고요. 영사. 저희가 탈덕수용소 관련해서 신상 털린 거 어떻게 털렸는지에 대한 컨텐츠를 찍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최근에 또 핫한 게 과즙수연을 건드려서 뻑가라는 유튜버의 신상이 털렸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뭐 올 게 왔다. 뻑가라는 유튜버가 익명으로 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었던 걸로 구독자도 100만이 넘어요. 저희보다 한 50배 이상 많으신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뒤에서 익명의 가면을 쓰고 했던 것들이 이제 신상이 드디어 공개가 됐다.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법적 쟁점을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오늘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맨날 얼굴 가리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단 신뢰가 안 갑니다. 만약에 진짜 사이버 레카 또는 뭐 사회 비판을 하려면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사실을 하는 게 맞죠. 남을 비판하지만 나는 비판하지 마. 그거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뻑가 같은 경우에는 잼미도 이 사람 때문에 자살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사실 이 사건이 왜 의미가 있냐 나중에 또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유튜브가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지가 않잖아요. 미국에 본사가 있어요. 구글이.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서 이제 그 정보를 제공을 해주지 않으면 신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현행법상 없어요. 우리나라 경찰에 고소하면은 경찰이 알아서 신상 특정해 주는 줄 아세요? 안 돼요. 구글 렌탈과 협조 공문을 보내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과즙세연 씨 또는 저번에 이제 장원영 씨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신상을 정보를 공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드디어 특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성역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런 거지 같은 새끼들은 민사 형사 다 들어갈 거고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옛날부터 유튜브는 신상 안 알려주기로 유명한 플랫폼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 공개된 거예요? 예전에 탈덕수용소 신상 공개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된 건가요? 똑같은 방식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네이버나 뭐 흔히 말하는 다음, 뭐 카카오 이런 데다가 댓글을 달거나 뭐 글을 썼어. 그럼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 제기해가지고 네이버나 카카오에다가 이게 정보 달라고 하면 인적사항 다 제공해 주잖아요. 문제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도 그게 인적 정보가 제공이 안 되는 근본적인 한계가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구글이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 유튜브를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한테 어느 정도 저는 구글 측에서 이렇게 좀 정보를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보를 안 주니까 결국 미국을 거쳐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 역시 미국 법원의 증거 게시라는 절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소송을 내서 미국 법원이 정보를 준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만 듣기만 하면 뭐야 미국 법원에 그냥 요청을 해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여태까지 다들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PD님, 저희 지금 15년차 전문 변호사들이잖아요. 저희 미국 법원에 소송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현직 변호사들도 하기가 어려운 절차인데 법률 지식도 전무한 일반인이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미국 법원에 한번 소송 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대부분 하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명예훼손 모욕인데 그게 형량이 초범인 경우에 거의 벌금이 대부분이고 그쵸. 행여나 민사 청구를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아봐야 끽 해봐야 몇백만 원 받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려고 미국에다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비용적으로는 너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게 또 왜 어렵냐. 법 절차를 공부해가지고 막 제기를 했어요. 다 영어로 해야 돼. 그러면 내가 한국말로 쓴 서면을 그 법률 용어에 맞게끔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또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미국 변호사한테 또 감수를 받아야 되고 이러면은 벌써 인력이 몇 배가 됩니까? 2, 300만 원 손해배상 받으려고 명예훼손 처벌받게 하려고 그 몇 천만 원 몇 억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일반인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번엔 특히 장원영 씨나 과즙사연까지 그래도 이제 공인이시잖아요. 셀럽들이죠. 그런 분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일반 개인은 쉽지 않죠. 시간과 돈만 있으면 일단 잡을 수 있어요. 일반인이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녀. 그럼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막 그거 시간 써가지고 미국 법원에 소송 내고 만약에 보정명령이 내려왔다. 그럼 뭐 그 절차 또 보정하고 막 송달이 안 된다. 그 송달 다시 시키려고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어렵다라는 건데 셀럽들은 시간과 돈과 소속사가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고 아마 과즙세연 씨도 인기 BJ로서 굉장히 소득이 높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로 추정이 됩니다. 두 분도 악플을 가끔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죠. 근데 악플 신고 안 한 이유가 이런 면도 있는 건가요?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신고하고 싶은데 일단은 저희 본업을 하기도 바쁜데 그걸 또 고소장 쓰고 있고 하기도 너무 시간이 없고 해서 인력적인 한계로 지금 보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두 분 기억에 남는 상처받은 악플 있으세요? 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저한테 악플은 크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경계침범 영상에서 야 네가 변호사냐 너한테 사건 안 맡기겠다 뭐 온갖 악플 다 달렸어요. 근데 요즘 그 영상 보시면은 다 우호적인 댓글로 바뀌었어요. 전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악플 달 게 있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해주세요. 지금처럼.
근데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뻑가의 신상이 공개됐잖아요. 신상 알고 계세요? 이번에 기사를 통해서 저희도 접했죠. 30대 남성이라고 지금 특정이 됐죠. 저랑 성이 같더라고요. 이제 이유가 궁금한데 이 사람 신상이 공개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처벌이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보를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돼서 이를 족칠 수가 있게 됐죠. 갑자기 또 세게 나오더라고요. 이럴 거 없다. 난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럴 게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많이 털리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플랫폼이었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누군지를 모를 때는 성명불상자로 해서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피고소인으로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인적사항 특정이 원래는 우리나라 법 적용이 돼서 다 되는데 이 사건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구글이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문제되는 다른 익명의 유튜버들도 다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건이 선례가 돼가지고 앞으로 그런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바뀔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일단 구글도 좀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성명불상자가 아니라 성명자가 됐죠. 특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상대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까지 이 사람은 이제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 수익도 저는 거의 범죄 수익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누구를 상처 줘서 받은 돈을 그게 어떻게 합법적인 수익입니까? 그런 거 다 뺏어가야죠. 추징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탈덕수용소도 그랬잖아요. 아마 2억 정도가 추징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집단 소송이 있다고 했는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둘 다 걸릴 수 있나요? 둘 다 가능하죠. 민사는 일단 위자료 청구 가능할 거예요. 집단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면 법원에서 다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99.9%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요. 형사고소,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모욕이나 아니면 업무 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파생될 수 있는 죄명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형사재판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추상적인 의미잖아요. 네네. 거액의 민사소송한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어렵죠. 실제로는 어떤 편일까요? 일반적인 개인이 청구했을 땐 통상적으로 인정될 경우는 100에서 300만 원 수준이 제일 많아요. 500만 원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뻑가 같은 경우는 그 정도랑 횟수나 그런 부분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아주 상당한 배상금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자료는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딱 보니까 야 이 정도가 적당해 라고 법원이 직권으로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건데 그 위자료 인정 기준이 우리나라 법원이 너무 낮아요. 사실 미국 법원은 위자료로 막 몇십억씩 때려버리고 하는 판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 현실화하자라는 논의가 지금 법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판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죠. 다만 예전에 그 최태원 노소영 사건에서 위자료 20억인가 인정했죠. 그 사건이 거의 이례적일 정도로 굉장히 위자료를 많이 인정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가정법원 이혼 사건이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신상 정보를 모르는 사람을 특정을 하려면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명불상자로 해서 피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피고로 해서 민사법원에 소송을 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절차, 예를 들면 통신사 사실조회를 한다라든지 그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통신사에서 인적정보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특정을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예전에 파트너 보니까 뭐 통신사에서 제공 잘 안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제공받기까지의 과정도 되게 어렵겠네요. 어렵죠. 어렵지만 이제 예를 들면은 네이버라는 플랫폼에다가 댓글을 달았다. 그러면 네이버의 정보로 제공을 요청을 하면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네이버에서는 제공을 해줘요. 근데 지금 구글 코리아가 제공을 안 해주니까 이걸 구글 본사를 상대로 해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거죠. 근데 이게 예전에 텔레그램에서 한번 문제된 적이 있었잖아요. 텔레그램에서 테러리스트 막 정보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텔레그램에서도 결국 정보 제공해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때 정보를 제공해준 사례가 있어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조금 더 보편화되고 일반화돼서 일반적인 명예훼손 피해자들도 권리구제가 조금 쉽도록 입법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국제 공조가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요. 사실 개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로서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밝혀지는 경우들도 있고 좋은 선례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자꾸 정보가 막 제공되고 하다 보면은 부작용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잡으려면 법을 만약에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는지. PD님 질문은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그것이 충돌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개인 유튜버들이든 1인 미디어든 무슨 미디어든 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이 그걸 보장하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타인의 권리, 사생활 까지 막 다 침해해서 사실이 아닌 것까지 막 보도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의 충돌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더 우위에 둘 것인지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영역이고 사실 이거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유튜브라든 개인 매체는 없잖아요. 이제 여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비판을 계속 해야 되고 뻑가 채널의 문제는 그런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정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도 잃고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됐던 게 문제였죠. 어떤 사람이 오셨던 게 기억이 나는 상담 오신 분이 막 화를 내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그거 다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자유가 있지만 자유에는 늘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영상을 이미 다 내렸잖아요. 논란이 될 만한 영상은 지금 싹 다 내리고 96개가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영상이 다 삭제가 됐는데 이걸 소송을 하려면은 영상이 올라왔던 그 기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만약 영상이 삭제됐는데 그걸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거나 하지 않았으면 이미 사라져버린 거를 증거를 찾지 못해가지고 피해 회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보를 받아가지고 영상을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속, 예를 들면 주호민 씨 같은 경우는 그 영상 갖고 계신 분 자기한테 좀 제보해달라고 지금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제3자의 조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영상이 삭제됐어도 구글 본사에는 사실 그 영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그 영상을 받기 위해서 미국 법원에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뭔가 영상을 지운다고 사람들한테 줬던 상처가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서 삭제를 한다고 한들 모든 영상에 대해서 보관한 사람들이 저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정말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삭제할 영상이었으면 본인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했다라는 걸 자인하는 거잖아요.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이게 범죄가 없어지냐? 아니죠. 이미 범죄는 기소에 이르렀어요. 그 행위 시에 이미 기소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삭제했다는 건 그 사후적인 정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될지언정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형사처벌이 지금 가능하댔잖아요. 예를 들어 10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10명이 동시에 다 형사처벌을 넣어요. 순차적으로 될 거잖아요. 한 명이 혐의가 인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혐의가 계속 인정되잖아요. 이 혐의가 계속 인정이 쌓이면 이게 가중처벌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로 퉁쳐가지고 처벌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피해자별로 범죄가 다 각각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각각 범죄가 성립이 되고 피해자가 많으면 당연히 형량은 가중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미국처럼 무한정 가중되지가 않아요. 가장 중한 형량의 2분의 1만 가중하게끔 형법에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PD님 질문처럼 10명, 100명, 1000명이 되더라도 형량이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 탈덕수 용소는 집행유예 나왔나요?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집행유예에 나왔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형까지 나온다고 해야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면서 그런 짓거리를 안 하지.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실형 가능할 것 같아요. 예스재미님 같은 경우에 이미 피해를 받고 또 억울함을 풀려면 유가족들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건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유가족도 이제 당사자가 돼서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살아서 돌아올 수는 없지만 유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원고 적격이 있습니다. 석가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게시글에. 총력을 다해 맞서겠다는데 총력은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요? 아마 변호사를 열심히 선임하고 뭐 다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저는 잃을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충분히 이 기회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변호사 윤리 장전상 뭐 의뢰인이 맡기는 사건을 거부할 수 없게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 개인적인 소신과 이런 거에 배치되면 사건을 안 맡을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을 맡음으로 인해서 저희 다른 고객들, 다른 의뢰인들이 저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변호사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저희한테 맡긴다면요? 네, 만약에 맡긴다라고. 저희는 일단 맞지 않죠. 저는 거의 개인적인 원한이 사무친 사람인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이쪽 시장이 더 이상 사이버 레카드 안전지대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글, 유튜브 여기서도 인적 정보가 다 제공된다라는 걸 이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이렇게 익명의 가면을 쓰고 이제 뭔가 누군가를 무비판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근거 없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점점점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해외 플랫폼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가해자들이 안심을 하고 글을 막 쓴 게 있었잖아요. 그런 행위들은 점차 지양될 것 같아요. 저희는 얘기를 약간 수위 높은 얘기를 할 때 저희도 사실 무서운데 그래도 얼굴을 대놓고 하기 때문에 자정작용을 그쵸.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얼굴 가리고 강방 뉴스 뭐 그런 식으로 만약 했다 예를 들어서 얼굴 가리고 하니까 더 거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맞아요. 내가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 제가 예전에 익명으로 협박 문자도 보냈잖아요. 많이 당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더 이상 익명으로 글 쓰는 거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진짜 익명으로 쓴다라고 해서 내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서 그게 범죄까지 이르면 누구나 다 고소하고 민사소송 할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고요. 특히나 우리 영상에 악플 다시는 분들 있는데 악플 달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꾹꾹 참고 있을 뿐입니다. 고소장 지금 다 써놨습니다. 곧 달 날라갑니다. 거면 한쪽에 몰아서 지금처럼 몰아 써주십시오. 저는 그냥 지워버립니다.